철수는 술기운에 젖어 몽둥이를 휘둘렀다. 어매가 언제 나를 사람 취급하셨어? 어매, 내가 이 집에서 뭐야? 응! 순자는 뒷걸음질 쳤지만 피할 곳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멈춰! 준호의 몸이 공중을 가르며 정확한 날라차기가 철수의 손목을 내리쳤다. 몽둥이가 바닥을 굴렀다. 아버지, 더 다치기 전에 그만두세요. 철수는 아들을 노려봤다. 네가 군인이라고 가족 위에 서냐? 순자의 이마에서 핏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가족의 상처가 눈에 보이는 상처로 드러났다. 그날 밤 집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인천 외곽 재개발 구역 가장자리, 노란 가로등이 꺼져가는 새벽 5시입니다. 이순자는 부엌에서 김치를 묻고 있었어요. 75살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늙은이 밥은 내가 챙기지. 된장찌개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마지막 팔을 올리는 순자의 얼굴엔 하루를 시작하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경로당에서 새마을 노래를 흥얼대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벌써부터 IMF 때도 버텼는데 뭐라며 웃고 있었죠. 그 사이 낡은 전세빌라 안방에서는 아들 김철수가 밤새 비운 소주병을 베개 삼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50살 철수는 건설업 하청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일감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특전사 대위인 손자 박준호는 막사에서 준호 대위는 칼 같다는 평을 듣지만 휴가만 나오면 허리 굽은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주는 다정한 손자였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늘 단단했지만 집 문고리에 재개발 설명의 안내문이 더덕더덕 붙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저며왔어요. 철수의 한숨이 길어질수록 집안은 가스비처럼 밀려드는 걱정으로 후끈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사람은 밥만 잘 먹으면 돼. 순자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부엌 마룻바닥 구석에 오래 숨겨둔 봉투 하나가 자꾸만 시선을 따라왔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오래된 과거의 봉투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철수는 재개발 브로커 마봉식과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에 순자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메, 저 땅 서류 내놔. 보상금이면 다 끝나. 철수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젖어 거칠었습니다. 순자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그 땅은 네 아비가 남긴 유일한 것이다. 네 이름으로는 못 넘겨. 못 넘긴다고? 어메가 언제 나를 사람 취급하셨소? 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마른 빗자루 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손목을 비틀며 부러뜨린 빗자루 자루는 몽둥이처럼 변했습니다. 어메, 내가 이 집에서 뭐야? 응? 순자는 뒷걸음질 쳤지만 철수는 계속 다가왔어요. 몽둥이를 휘두르는 철수의 눈엔 술기운과 함께 오래 묵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고. 철수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군복 차림의 준호가 뛰어들어왔어요. 멈춰. 순간 준호의 몸이 공중을 가르며 정확한 각도의 날라차기가 철수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탁 몽둥이가 바닥을 굴러갔어요. 아버지, 더 다치기 전에 그만두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아들을 노려봤어요. 네가 군인이라고 가족 위에 서냐? 가족이라서 더 못 봅니다. 그때 순자의 이마에서 핏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철수가 휘두른 몽둥이 끝이 스쳤던 것입니다.
준호는 급히 순자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웃집 윤할머니가 소란을 듣고 나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경찰 불러. 아니야, 가족끼리. 내가 괜찮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핏방울은 계속 떨어졌어요. 준호는 수건으로 할머니의 상처를 눌러주면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술 깨고 이야기합시다. 이야기? 뭔 이야기? 난 니들한테 짐일 뿐이잖아.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건설회사 사장 되고 싶었다고. 근데 지금 난 뭐야? 50살에 일자리도 없고.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피 묻은 수건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술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시잖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죠? 준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술 기운이 가시면서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니는 모를 거야. 이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철수가 말을 마저 하지 못했을 때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급히 달려가니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밤 가족의 균열은 장판 밑에 숨어있던 모처럼 드러났고 오래 감춰온 상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생각한 결과였어요. 사회복지과 김 주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 보호 명령 신청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아드님이 폭력 전력이 쌓이면 재개발 보상 절차도 꼬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상금 수령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로 등록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요. 준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든 40대 중반의 사내였어요. 혹시 박준호 대위님이신가요? 누구세요? 마봉식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는데요. 준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봉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상처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재개발 절차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서명만 하시면 보상금 바로 나와요. 우린 가족끼리 해결합니다. 준호가 단칼에 자르자 마봉식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위님,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르신 연세도 많으시고. 그때 집안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철수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마봉식을 보고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형님, 왔구만. 철수야, 어머님 괜찮으시냐? 마봉식의 목소리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 그것보다 형님, 그 얘기 어떻게 됐어? 아, 서명만 받으면 바로 진행되지. 성금도 준비했고.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뭔 얘기? 형님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야. 마봉식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준호가 막아서자 철수가 화를 냈어요. 네가 뭔데 그래? 군대식으로 집안일까지 간섭하냐? 아버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셨어요?
뭐 하는 사람? 우리 도와주려는 사람이지. 철수와 준호가 언성을 높이는 사이 마봉식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그 밤 철수는 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중얼거렸습니다. 서명해야겠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한테도 기회가 있어야 할 거 아냐. 아버지, 공사판에서 사고당한 형님들 보상도 못 받는 세상이에요. 저 사람 사채 끼고 들어옵니다. 준호의 말에 철수는 이를 갈았어요. 군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 네가 뭘 알아? 그 순간 순자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거즈가 붙은 이마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그만해라, 둘 다. 순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더 미루면 안 되겠구나. 모려 할머니? 준호야, 장롱 깊숙이 봉투가 있어. 그걸 가져와라. 준호가 봉투를 가져오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철수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 안에 오래 숨겨둔 이야기가 있다. 순자의 손이 봉투를 만지작거렸지만 쉽게 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망설임 속에는 50년 넘게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얘기하마. 오늘은 너무 지쳤어.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봉식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형님, 내가 서명 받아올게. 그 대신 성금 당장 가져와. 통화 소리가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청계천 봉제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와 닮은 듯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내 아이를 살려줘. 내가 책임 못 지는 죄를 네가 대신 져야 하는구나. 철수가 커서 묻거든 엄마가 사랑했다고 전해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22살 동생 순이가 배를 부르고 찾아온 날 말입니다. 언니, 나 어떡하지? 괜찮다, 괜찮아. 언니가 다 해결할게. 그때는 미혼모라는 말만으로도 돌을 맞던 시절이었거든요. 순자는 동생을 시골로 보내고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철수가 숙취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더니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어메, 어제 봉투 얘기. 철수야, 앉아라.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철수는 식탁에 앉으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다. 찬물을 맞은 듯 철수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친엄마는 내 동생이다. 순이라고. 사진 봐라. 순자가 사진을 내밀자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매가 자신과 닮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난 늘 남의 집 자식 같았던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묘한 소외감, 다른 집 아이들과는 다른 대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됐어요. 아니야. 나는 내 아들로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요? 철수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미혼모는 사회에서 매장당하던 시절이었다. 네가 학교도 못 가고 사람 대접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내 아들로 키웠어. 그럼 내 친엄마는 왜 날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공장장한테 나쁜 일을 당했어. 그때는 그런 일을 신고할 수도 없던 시절이었지. 철수는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어요. 그때 준호가 부대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울고 계시다고. 준호야, 니도 들어야 할 얘기다. 순자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들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상처받고 분노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 그럼 친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26살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네 아버지 보고 싶어 하면서.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원망했던 게 잘못이었네요. 아니야, 철수야. 네가 원망할 만했어. 내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마봉식이 들어왔어요. 철수가 어제 열쇠를 줬던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철수가 서명하기로 했다고 해서. 마봉식은 가족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준호가 막아섰지만 철수가 일어나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아니야. 지금이 때야.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짐이 될 순 없어. 철수의 손이 서류 위로 향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때로 사람을 더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순자는 그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진실에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철수가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마을 통장 김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순자 어멈, 큰일 났어. 김 통장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군인이 아비를 발로 찼다고 소문이 쫙 돌았어. 벌써 면사무소까지 올라갔다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봉식은 이 틈을 노렸어요. 어머니, 지금 서명하시는 게 좋겠어요. 군인 아드님이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집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대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긴급 소집. 민원 관련 조사. 할머니, 저 부대 가야겠어요. 준호야. 순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군복깃을 바로 세우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버지를 신고했어야 했나? 부대에 도착하자 중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대위, 민원이 들어왔네. 가정폭력에 과잉 대응했다는. 중대장님,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조사관이 밝히겠지. 니는 그냥 사실만 말하면 돼. 조사실에서 준호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대위, 군인이 민간인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그건 경찰이 할 일이죠. 군인은 안 되고요. 조사가 끝나고 나온 준호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족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철수가 마봉식과 공증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메, 그냥 서명해요.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서명은 못한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마봉식이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어르신, 아드님께 빚이 많아요. 여기 각서에 도장만. 무슨 각서? 간단한 거예요. 보상금에서 수수료 떼는.
그때 순자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고혈압, 그리고 이마 상처로 인한 출혈이 겹친 것입니다. 어메. 철수가 순자를 부축했지만 순자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마봉식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구급차, 구급차 불러. 공증사무소 직원이 구급차를 불렀고 곧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철수는 구급차에 타면서도 마봉식을 돌아봤습니다. 형님, 병원비.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어머니부터 살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고 스트레스성 쇼크 증상도 있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철수는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부대에서 급히 허가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운 할머니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할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복도에서 철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님, 병원비가. 네, 알겠습니다. 내일 서명할게요. 준호가 화를 내며 달려갔어요. 아버지, 지금이 서명할 때예요?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 네가 내냐? 저라도 낼게요. 군인 월급으로? 웃기지 마. 부자가 복도에서 다시 언성을 높이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환자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때 병실에서 순자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장롱에 또 다른 봉투가 있어. 준호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열쇠를 내밀었어요. 그 봉투 안에 네 아버지가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비밀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순자는 준호에게 작은 수첩과 통장을 건넸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서 장롱 맨 아래 칸 검은 상자를 가져와라. 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장롱을 열고 맨 아래 칸을 뒤지자 낡은 검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통장, 그리고 구형 테이프 레코더가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순자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73년 3월 마이너스 순이가 공장장에게 당한 일 때문에 울고 있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1973년 7월 마이너스 철수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아이. 순이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떠났다. 1973년 9월 마이너스 철수 첫 생일. 미역국을 끓였다. 이 아이가 내 진짜 아들이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기며 할머니의 마음을 읽었어요. 거기엔 철수를 키우며 겪은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마이너스 철수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다. 아이들이 니는 엄마 닮지 않았다고 놀렸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 1984년 5월 마이너스 철수가 대학에 붙었다. 순이야, 네 아들 잘 키웠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2월 마이너스 철수가 술을 많이 마신다.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준호는 테이프 레코더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내가 못다 한 말이 들어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 레코더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사이로 젊은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네 친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니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 사랑한다. 우리 철수야. 복도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철수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네가 커서 나를 원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니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아이야. 철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메. 철수가 병실로 들어오자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철수야, 이제야 들었구나. 어메, 정말 몰랐어요. 어메가 이렇게. 그때 마봉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좀 나아지셨나요? 철수가 내일 서명하기로 했는데. 안 됩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마봉식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어머니 병원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이라고요? 준호는 며칠간 조사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 사람 예전에 건설사 보상금 먹튀한 전력이 있어요. 피해자가 10여 명이에요. 철수가 놀라며 마봉식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건 오해가 있었던 거고. 마봉식이 변명하자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칠 전 통화 녹음했습니다. 가짜 보상금으로 사람들 속이는 수법 다 들어있어요. 마봉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봐, 대위. 네가 누구 편이야? 가족 편이야? 남 편이야? 가족 편이니까 막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버지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마봉식 씨, 나가주세요.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재개발 들어오면 강제철 거. 나가라고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마봉식은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후회하실걸요. 마봉식이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철수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메, 정말 몰랐어요. 어메가 날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순자는 철수와 준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마봉식은 더 큰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걸며 속삭였어요. 강제철거 일정 당겨. 내일 바로 들어가. 다음 날 오전 공증사무소에는 마봉식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마 대표, 그런데 당사자가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도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철수야, 잘 왔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제가 대신. 철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마봉식은 재빨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당장 현금 1,000만 원. 나머지는 보상금 나오면 정산하고. 철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준호가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선 것입니다. 잠깐만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요. 마봉식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무슨 신고요? 준호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기 미수 신고입니다. 가짜 재개발 계약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녹음기에서 마봉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늙은이들은 잘 모르니까. 서명만 받으면 돼. 마봉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로서 상담받으면서 녹음한 거예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명백한 사기 서류네요. 재개발 허가도 안 난 곳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때 마봉식의 부하 둘이 문을 막아섰어요. 야, 너희들 나가.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경찰관님들이 계시는데 괜한 일 만들지 마시고. 부하 중 한 명이 준호를 밀쳤어요. 그 순간 준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관절기로 부하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아! 소란이 일자 다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폭행죄로 체포합니다. 마봉식이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어요. 철수야, 니는 어쩔 거야? 이 기회 놓치면 끝이야. 철수는 서류를 두 동강 내며 외쳤습니다. 이 계약 무효다. 이 바보야. 네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마봉식이 악을 쓰자 준호가 다가갔어요.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모독? 웃기지 마. 네 아버지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때 병실복을 입은 순자가 문에 나타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어메. 철수가 달려가 순자를 부축했어요. 순자는 마봉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봉식 씨, 니는 사람들의 절망을 먹고 사는구나. 그런 돈으로 뭘 하겠어? 할머니 맞죠? 경찰관이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피해 신고서 작성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마봉식과 부하들이 연행되자 공증사무소는 조용해졌어요. 변호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네요. 밖으로 나온 가족들을 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으로 돌아가셔야죠. 아니야,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메, 그런데 재개발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나중에 강제철 거. 걱정 마라.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을회관에서 재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가 있대요. 정당한 절차로 진행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길가에는 여전히 재개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메, 왜 철수야?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상처받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거든요. 3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봉식은 사기 미수로 구속 기소되었고 부하들도 폭행죄로 처벌받았어요. 준호는 내부 조사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대위님, 가족 보호는 군인의 기본 소양이죠. 상관의 말에 준호는 깊이 경례했어요. 철수는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공사장 안전교육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거든요. 첫 수업에서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일했던 김철수입니다. 교육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술에 의지해서 가족에게 상처를 줬고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안전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철수의 진솔한 이야기에 교육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젊은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강사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술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럼 같이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철수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바꿔가고 있었어요. 한편 재개발 보상금 대신 순자는 마을회관 옆에 작은 도서관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다. 돈보다 더 값진 걸 남기는 거야. 도서관 이름을 정하는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청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자. 네 친할머니가 일했던 청계천을 기려서. 개관식 날 동네 어르신들이 떡을 나눠주며 축하해 주었어요. 어이 순자 어멈, 참말로 큰일했네. 대단하다 정말. 마이크를 잡은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준호는 군복깃을 바로 세우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은 적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더 오래 남는다. 도서관 개관 이후 철수는 매일 아침 도서관 청소를 자원했어요. 순자는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언니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된장찌개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할머니, 순이 할머니는 정말 어떤 분이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참 웃음이 예쁜 사람이었어. 힘들어도 항상 웃으려고 했지. 네 아버지가 그 웃음을 닮았어.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 술 마시기 전 네 웃음은 정말 예뻤어. 앞으로도 그렇게 웃어라.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술 생각 없이 잠들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준호가 휴가를 나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준호 형, 이거 어떻게 해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지켜야 할 것들이구나. 해가 지고 시장에서는 또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가을바람이 현수막을 흔들었어요. 청계 작은 도서관 마이너스 사랑은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중얼거렸어요. 순이야, 네 아들 잘 키웠지?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창밖으로 철수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도 군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엄에 왔어요. 할머니, 오늘 도서관에 새 책이 왔어요. 세대 간의 끊어진 고리는 완벽히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이음매마다 따뜻한 손길이 감겨 있었어요. 그 손끝에서는 오래된 한국의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밥 짓는 냄새, 사람 사는 냄새. 상처는 아물고 진실은 자유를 주었으며 사랑은 다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작은 도서관 한 칸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